3월 모의고사 선택 미적분. 이 3월 모의고사의 특징이 뭐냐면 미적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예, 수열의 극한 무한급수 정도까지니까 아무래도 많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해볼 만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거의 날로 먹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고 제정신으로 다시 봤을 때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 제정신으로 풀었는데도 영 못 건드리겠다라고 하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예, 채워 넣어야 돼요. 이거는 수열의 극한이니까 수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서 조금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첫째 항 3, 둘째 항 6, 공차 3이네. 등차 수열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문장 딱 읽고 AN은 바로 3N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뭐 희한찬란하게 나왔어요. 수열 BN이 뭔지도 모르는데 AK, BK의 제곱 그걸 갖다가 시그마를 하겠다. 예, 그 결과가 N3승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 문제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실제 수1에 있는 수열 문제보다 훨씬 편합니다. 수열의 극한이. 왜냐? 무시할 부분들이 생겨요. 수원의 수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차 수열의 앞대가리가 2n이다 라고 해도 뒤가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3인지 플러스 7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답이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그렇지 않아요.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지금 이게 분모 분자로 되어 있지. 그럼 이거 뻔하게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수열은 0으로 수렴하는 일이 별 없단 말이야. n을 무한대로만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아니고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뻔하게도 무슨 얘기냐? 최고차항의 개수 B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야. 최고차항의 개수 B.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지 3인지 n인지 알게 뭐야. 난 앞대가리의 이 개수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 수열의 극한이나 무한급수 쪽이 오히려 진짜 수열이나 진짜 급수보다 더 편하다. 이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그런 식의 경험들이 좀 있어 봐야겠죠. 그래서 알았다. 나 이거 AN 앞대가리 얼마인가 이미 찾았어. 얘는 AN이 3n이라고 했으니 여기 3n 그렇다면 요 bn과 b2n의 두 항을 곱해도 이건 틀림없이 n에 대한 1차식일 거예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그러면 하나당 막 루트 n차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 개수만 볼 거다 라는 생각. 첫 번째 결론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꼴에 대한 철인데 내가 이렇게 부를게요. 왼쪽이 시그마 아니야? 그러면 이걸 합이라고 불러보자. 합. 합. 얘는 나한테 합을 준 건데 그게 무슨 합인지 몰라도 돼. 여기가 시그마 AK면 알고 시그마 BK면 모르냐? 그냥 합이야. 합. 시그마 걸려 있으니까. 합이고 여기는 뭐야? 수열의 극한. 합을 주고 수열의 극한을 물어보면 그냥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Sn 빼기 Sn-1은 AN꼴.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뭐 SN이냐 AN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그 나타내고자 하는 수열의 일반항이 튀어나온다. 단 n은 2부터. 요 개념을 사용하는 거다 이거지. 제발 시그마 나오면 풀어 써봐 좀. A1, B1의 제곱 더하기 A2, B2의 제곱 더하기 많이도 안 바래. 이런 다음에 AN, BN의 제곱 요렇게까지만 쓰란 말이야. 그러면 실체를 잘 알 수 있게 돼요. 이런 애들이 줄줄이 나열돼서 더해진 합이 얘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요 개념으로 내가 이걸 한 차 줄이면
B1의 제곱 더하기 A2 B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AN-1 BN-1의 제곱까지만 더하면 이걸 N을 한 차 낮추고 N을 한 차 낮춘 이런 애가 되지 않겠냐는 거야. 예, 그리고 이때의 목적은 당연히 잡아 빼는 데 있죠. 잡아 빼면 쫙쫙쫙쫙 해서 요 놈의 바로 앞에 얘가 있을 테니 얘랑까지 지워지고 결국 튀어나오는 거는 3n bn의 제곱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계산 시작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3n 더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2인가? 뭐 이 정도 되던가? 근데 상관없을걸? 그죠? 그럼 봐봐요. 얘 AN이 3N이라는 거 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3N 넣고 BN의 제곱 이렇게 되면 여기가 3N 묶고 N-1에 마이너스 2쯤 되니까 이런 걸 알 수 있지. BN의 제곱은 3N 나누면 N-1 빼기 3N분의 2 이렇게. 응? 2 없더나? 그런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네. 쏘리. 이 정도? 예. 그러면 예상대로 됐잖아요. BN이 루트 N-1인 거고, B2N은 루트 2N-1인 거고, 이거 루트 n에 대한 2분의 1차, 2분의 1차니까 둘이 곱하면 1차 될 거 아닌가. 예, 그 앞에 계수가 얼만가만 보면 된다니까요. 얘네 둘이 곱하면 틀림없이 요거 분모에 이거 둘이 곱해진 놈 루트 2n 제곱하고 블라블라블라 생길 텐데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요 위에 3n 이렇게 있으면 딱 최고차항의 계수 b만 보면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3이 답이네. 그러니까 극한이나 이게 훨씬 편해요. 뭐 급수가 극한 급수가 일반적인 수열의 합이나 이거보다 편하다. 바보같이 굴지 말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겠으면 막 뒤에 있는 거 막 생략하고 풀어도 돼. 이게 얘가 무한대로 뻗어나가는데 그 숫자가 상관없겠다 싶으면 그냥 지워버리고 들어가도 돼요. 자, 상황 한번 살펴봅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2nx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여기에 두 교점 an, bn이 나와요. 그리고 2,0 중심 반지름 1짜리 원 위의 점 P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조그마한 원이 하나 있나 본데 이 자리에 여기를 돌아다니는 P에 대해서 AN, BN, 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이거 딱 고등수학 상이죠. 고등수학 상에서 여기다가 고무줄 매가지고 요렇게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 때 이 고무줄 두 개가 뱅글 돌 때 어떤 넓이가 제일 큰 넓이가 되겠냐. 이때 문제 푸는 원리가 뭐냐면 AN, BN 고정 아니냐 이거. AN, BN 고정이면 결국은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접선 요 자리가 최대의 점이 되는 거고 그 이유는 이 고정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결국 그 거리를 어떻게 구하냐의 문제인데 고등수학 상대를 기억해보면 항상 원 위의 점을 직접 구하는 일은 없었다.
항상 중심과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서 구했죠. 네, 지금 당장이라도 구할 수 있어요. 예, y는 2nx 직선의 방정식 나왔지? 2,0 점 있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만 까먹고 있지 않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 요만큼의 거리, 높이가 나오고 거기다가 반지름 1 더 얹어주면 이 삼각형 P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N, BN의 선분 길이 구하는 거는 별도, 별도의 이야기. 아시겠죠? 자, 이제 따로따로 구하러 가자. 높이 먼저 구할까요? 높이 파트는 2n x 마이너스 y는 제로. 직선을 일반형으로 쓰고 그 다음에 2,0 점을 걸어 원의 중심을. 그러면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근데 절대값을 씌웠는데 여기다 2 넣고 0 넣고 해보면 4n 나오는데 n이 자연수니까 절대값 필요 없죠.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은 4n. 이게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거기다가 반지름 1 더 더하면 된다. 이 정도고요. 워낙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놈이라 먼저 구하고 지나갔어요. 자,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드는 두 개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옛날 기억 다시 한 번만 떠올려 봅시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제가 절대로 이런 거리 구할 때 점과 점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신이 필요하잖아. 대신 뭘 보는 거냐면 x 좌표를 알파, x 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걸 구하는 거라고. 이 길이를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뭘 보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셔야죠. 기울기가 2n입니다. 2n. 그러니까 요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2nl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로분의 세로가 2n이 돼야 되니까. 그게 기울기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지 않는다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해보시면 L배한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L제곱과 4n 제곱 L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직선과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의 차 구하기. 이거는 이제 둘이 연립하는 거죠. x제곱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이퀄 2nx. 이거 푸는 방법은 2억 5천만 가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완벽하게 돼버리면 차라리 이걸 넘겨라. 근해 공식 같은 데 집어넣지 말고 완전 제곱식이 확실해 보이면 이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x-n에 제곱은 1로 바꾸면 x-n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x 하나는 n-1이고 다른 하나는 n 플러스 1. 가장 간단하게 근을 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근각예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차를 쓰셔도 되고요. 뭘 해도 됩니다. 아니면 진짜로 인수분해를 시도해도 됩니다. 뭘 해도 되는데 좌우지간 두 근을 구해라. 그럼 하나는 n-1, 하나는 n 플러스 1. 하나는 n-1, 하나는 n 플러스 1.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베타와 알파의 차이. 둘이 빼면 2 나오죠. 상수값이네요. 상수값. L은 2였다. 그러니 AN, BN
결국 이거 구하려는 거였지? AN, BN의 선분의 길이는 2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된 겁니다. 그럼 끝났지? SN 자리에 들어갈 값은 2분의 1 밑변 2 루트 4n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높이 루트 4n 제곱 플러스 1분의 4n 플러스 1 이렇게. 지우고 4n 올라가면 2n. 여기서 바로 암산 가능해요. 왜냐? 지금 밑에 n 깔아놨잖아. 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얘들아. 마지막 결론에.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을 깔아놨다는 건 sn이 n에 대한 1차의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둘이 곱해서 나오는 1차의 개수는 4고요. 요 놈이 얘랑 곱해져서 나오는 1차의 개수는 루트 4니까 2예요. 그럼 4 더하기 2잖아. 결론이. 4 더하기 6이죠. 좀 빠르게 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에. 사실은 난 어떻게 푸냐면 지금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인데 중간에 나의 계산식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아무런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렴하는 애가 있으면 걔를 상수로 만들어 놓고 가요. 그냥 이거 봐봐요. 루트 4n 제곱하면 이게 n에 대한 1차 아니야? 여기 n에 대한 1차 있지. 더하기 1. 자, n을 무한대로 먼저 보내볼게. 그러면 여기가 2n, 여기가 4n. 이거 2로 수렴이야. 2 더하기 1. 이거 3으로 수렴이야. 그러면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다 3 쓰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무런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아. n이 지 혼자 무한대로 달렸을 때. 그냥 3으로 지 혼자 수렴해. 그럼 넌 3이야. 그럼 얘는요. 얘는 트러블을 일으키지. 아무것도 상대가 없으니까 지 혼자 무한대로 뛸 거 아니야. 그 무한대를 잡으라고 밑에 n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n이 이렇게 나눠지면 n분의 루트 4n이 되니까 요게 요만큼이 n이 밑으로 이렇게 깔렸을 때 요게 2로 수렴하죠. 그럼 2 곱하기 3 하면 6이에요. 극한이란 건 이렇게 푸는 거라고. 빠르게, 생략, 대략, 얼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방법이 많아요. 자, 상황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3차 함수의 일부예요. 3차 함수의 일부. 거기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나와. 그러면 이 상황을 잘 보면 이 원이 나중에 붙은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원을 치워도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에 나는 얼마든지 원점에서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접점 튀어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원과 무관하게 우리는 PN에 대해서 추진할 수가 있어. 그걸 먼저 할 수 있다고 이제 마음속으로 둔 다음에 생각해봐요. 예, 그 접선을 LN, 접점을 PN이라 하자. 그리고 X축과 LN에 동시에 접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상상하면 되냐면 요만한 원을 하나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원 하나를, 링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딱 끼웠어. 근데 이 링이 확장하는 링이야. 희원아, 확장하는 링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벽과 이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으로 밀려 나오겠죠. 자기 사이즈가 커져가면서 점점 밀려 나올 거야.
그 밀려 나오다가 P점이 자신의 접점이 되는 순간 멈추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때 이 원의 반지름, 그때 이 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중심을 여기다 이렇게 뒀을 때 요것도 반지름이 되고요. 요것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 반지름을 n에 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n제곱을 곱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봐라. 역시나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4, 지금 보여요 이거? n제곱 4rn-3. 이 4rn-3이 틀림없이 n제곱분의 얼마예요. 그러니까 분모가 n제곱차인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얘랑 서로 물려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렴 이렇게 가려는 문제란 말이지. 됐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상황 인식 다 끝났으면 이제 무슨 조건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건지 진행을 해봅시다. 원래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확통 같은 경우는 머리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확통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이 다음에 대한 설계와 기획을 한 다음에 이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어. 답이 나오겠어. 하고 나서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미적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설계를 보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럴 때는 일단 구할 수 있는 걸 구해라. 그리고 미분해봐라. 안 되면 적분이라도 해봐라. 아니면 숫자라도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행동, 내 손이 움직이는 행동의 짓거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딱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런데 이 문제는 설계를 해도 될 만큼 별거 아닌 문제라는 거지. 자, 계획을 짜봅시다. 계획.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이 3차 함수가 주어진 한에는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요 녀석의 이 접점 PN점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한테 이 점좌표가 나온다. 이 점좌표가 나왔을 때 이걸 RN하고 어떻게 엮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RN하고 엮어서 이 RN을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중심의 좌표를 RN으로 표현한 다음, RN, 왜냐면 Y좌표가 벌써 RN이니까 X좌표만 구하면 뭐, R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아까 이 직선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거지. 이 LN이라는 직선의 방정식과 이 점좌표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쓴 다음 그 결과가 equal 하고 RN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뭐랄까 조금은 무식하지만 심플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설계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PN 구하기 그리고 LN 구하기로 가봅시다. 뭐냐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잖아요. 이거 접선의 3개 유형 중에
곡선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마지막이 곡선 밖의 한 점이니까 이거는 0,0을 지난다가 핵심이에요. 0,0을 지난다. 예, 그럴 때는 여기 PN을 미지수로 놔요. T, N 세제곱 분의 4 T 세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다 그랬잖아. 접점을 미지수로 놓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 접점과 이 직선이 꼭 지나야 되는 점으로 만든 기울기 T분의 N 세제곱분의 4 T 3승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T 빼기 0분의 이것 빼기 0 해서 요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죠. 같다. 뭐랑 같냐면 F 프라임 X 미분해 보시면 N 세제곱분의 12 X 제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값 N 세제곱분의 12 T 제곱 한마디로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네, 점과 점 사이로 만든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거 풀어보시면 이쪽으로 T3승이 올라가 넘어오면 N 세제곱분의 8T 세제곱은 1. 그래서 T는 2분의 N.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따라서 Pn 점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n, 2분의 n, 여기다가 2분의 n을 넣으시면 얼마예요? 8분의 n 세제곱이 되죠? 8분의 n 세제곱. 그럼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 이렇게 돼요. 2분의 n, 2분의 3. 됐어요? 그러면 여기다 넣든 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분의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x좌표분의 y좌표랑 같다는 얘기니까 n분의 3이 되죠. 이 기울기는 n분의 3입니다. 그러면 직선 ln의 방정식은 y 이퀄 n분의 3x예요.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의 방정식 나왔고요. 요 점좌표 구하면 되는데 이 점 중심의 좌표에 y좌표는 무조건 RN이야. 반지름이야. 그러면 x좌표가 얼마인지 알면 되는데 x좌표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선분의 길이죠. 이 접점까지의 길이죠. 예, 이건 당장 못 구하는데 이거랑 똑같은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OPN의 길이죠. 원 외부의 한 점에서 여기 이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 과정 생략하고 OPN의 길이가 얼마다? n제곱 더하기 9의 2분의 1.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 정도 돼요. 요 중심의 좌표를 C라고 하면 그래서 C의 좌표는 2분의 1 루트 n제곱 더하기 9, RN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여기다가 3x 마이너스 ny는 제로를 걸어서 이 ln이라는 직선과 C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여길 구하는 거죠. 루트 n제곱 더하기 9, 여기도 n제곱 더하기 9가 나왔죠? 분의 절대값 3하고 얘를 x좌표에 얘를 넣으면 2분의 3 루트 n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y를 여기다 넣으면 nrn의 절대값 이 얼마냐? rn이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은 바로 벗겨도 돼요. 예. 바로 벗겨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요 점좌표가 y가 x보다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y가 n분의 3x보다 낮은 쪽에 있어요. 따라서 n을 이쪽으로 올리고 얘를 넘기면 3x-ny 값은 x좌표, y좌표를 얼마를 집어넣어도 다 양수인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은 바로 괄호로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이 rn이 rn은으로 정리돼서 나오죠. 그 정리된 결과가 얼마냐? 시간 낭비니까 내가 정리된 결과를 보여줄게요. 이래요. 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9에 2분의 3배한 루트 n제곱 더하기 9. 뭐 다르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만큼의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 거기에 당연히 유리화가 들어가겠죠. 유리화라는 작업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아래 차수가 2차로 더 큰 무리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n제곱분의 n제곱해서 계수비 계산하면 끝. 이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뭐 계산량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내가 하는 이런 식의 공식 넣기 계산까지 다 일일이 따라가려면 아우 왜 이렇게 길어? 내가 저걸 어떻게 다 기억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데 아니야 얘들아. 포인트마다 봐봐봐.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예요. 아니 방법이 3가지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딱 3가지 지점이라고. 그 3가지 지점만 너의 힘으로 통과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 두 번째 접점 구하기. 그래서 세 번째 이 원의 중심과 접점 사이의 거리가 rn이라고 놓기. 이게 다예요. 나머지 중간 과정들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냥 접선 구하기의 공식 이런 걸로 하면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제시를 해줄게요. 뭐냐면 뭐 하여튼 여기까지 OPN의 길이가 2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까지 이제 구했다 치고 여기까지 구했다 치고 뭘 이용하냐면 요 뒷단원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의 2배각 공식. 잘 봐. 이렇게 자르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2등분이 돼요. 그럼 내가 한쪽 각을 세타라고 하면 다른 쪽 각도 세타가 되거든. 근데 내가 요 2세타에 대한 정보로 뭘 알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 2세타에 대한 정보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아요.
이 n분의 3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탄젠트 2세타입니다. 탄젠트 2세타. 탄젠트의 원래 뜻이 기울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2세타에 대한 기울기 값을 탄젠트 2세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n분의 3이란 걸 알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2배각 공식에 탄젠트 2세타와 같은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2 탄젠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예요. 너희한테 삼각함수 한창 강의할 때 외우라고 했던 거고, 지금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반드시 외워야 될 놈입니다. 사인의 2배각이나 코사인의 2배각보다도 훨씬 효용 가치가 높은 애가 탄젠트 2배각이에요. 또 얘하고 같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탄젠트 세타를 Rn으로 표시할 수만 있다면, 근데 표시할 수가 있죠. 여기 OPN 나왔잖아요. 2분의 1 루트 n제곱 더하기 9라고. 그러니까 여기 직각이면 탄젠트 세타는 얘분의 얘가 됩니다. 그러니 탄젠트 세타가 루트 n제곱 더하기 9분의 2rn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아이가 여기와 여기로 들어가 주면 되죠. 그러면 이 전체가 Rn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얘까지. 그럼 이제 걔를 Rn은으로 정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삼각비를 이용하면 조금 문제 풀이가 세련돼 보여요. 뭐 세련돼 보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좀 더 간단해지는 것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이런 방법 하나 더 있고요. 그거 말고도 뭐 이 점좌표 나왔는데 여기 점좌표 나왔으면 얘와 얘의 기울기하고 요놈의 기울기하고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1 쓰면 안 돼요? 되지 왜 안 되겠어? 그것도 돼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많다고 도형 문제는. 자기가 아이디어를 잘만 찾아내면 돼요. 난 Rn이 n으로 표현된 하나의 등식이 필요할 뿐이다. 예, 그 Rn을 엮어서 등식 하나를 만들어내면 돼. 그러니까 방금 전처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Rn이다 써도 좋고, 이거 점과 점으로 만든 기울기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써도 되고, 2세타와 세타에 대한 삼각비 써도 되고. 마지막 30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와 자연수 m에 대하여 양수 구간이요. 이건 x가 0보다 크다의 뜻이죠. 0에서 무한대까지 개구간은 y축의 오른쪽. y축의 오른쪽만 쳐다보는 정의된 함수 gx를 이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 밑에 이 어마어마한 이상하게 생긴 애 말고 있잖아, 얘들아. 말고 너희가 이 꼴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꼴이거든요. 어디에? 함수의 극한에. 수학 2 함수의 극한에 많이 나오는 꼴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오면 등비수열의 극한. 지금 여기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랍시고 낸 거야. 등비수열의 극한.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면 뭐 x, m 되게 복잡할 것 같지? 근데 리미트 변수라는 게 이 리미트 변수에만 무한대가 걸리는 거 아니니? n에만 무한대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기 무한대 걸리는 건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미트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무한승, 여기다 무한승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에다 대고 그 거듭 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채은아, 그잖아. 그러면 뭔가에 무한 거듭 제곱을 하면 그 결과는 얼마야? 너한테 대답을 묻고 있잖아, 지금. 무언가에 무한 거듭 제곱을 하면 요 결과는 얼마냐고. 뭐라고?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야. 무한일 때도 있지. 내가 원하는 대답은 밑에 따라 달라요야. 이게 1이면 어떡할래? 1의 무한승이 얼만데? 1이잖아. 여기가 2분의 1 되면 어떡할래? 2분의 1의 무한수는 0 되잖아. 그러니까 밑에 따라 달라요가 대답이에요. 거듭 제곱이 무한되면 밑을 분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리면 기억이 날 텐데, 어? 이 개딱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렸던 거 있잖아요. 이게 공비라고, 공비. x값 공비고, 그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함수를 달리 봐야 된다고, 쟤를. 그런데 지금은 이 왼쪽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양수 구분만 정의를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 뭐다? 요 밑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냐 1보다 크냐 그거라고. 그러니까 기준은 m이죠. m. 마이너스 m과 m을 기준으로 이 m보다 마이너스 m보다 작을 때 m에서 마이너스 m에서 m 사이일 때 m보다 클 때 딱 m일 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y축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요거 오른쪽만 볼 겁니다. 자, 첫 술에 배부르지 맙시다. 예, 이거 지금 그냥 들어두세요. 근데 우리 기출문제 풀기 시작하면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수투에서도 몇 번 봤고. x가 0에서 m 사이면 한마디로 여기가 소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은. 그래서 무한승 걸어 맞으면 이 fx를 달고 한꺼번에 0이 돼요. 이 아래도 0이 돼요. 그럼 남는 애가 누군데? 1분의 x. 1분의 x만 남아요. 누가? gx가. gx가 내가 여기다 이제 gx 이퀄이라고 쓰면 여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x가 된다는 뜻이에요. 0에서 m 사이에서는. 그리고 딱 m일 때는 얘가 1이 되죠.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fx 더하기 x. 근데 x 자리에 다 m을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fm 더하기 m 이렇게 되고요. 어떤 함수값이죠. 예. 그리고 이제 대망의 x가 m보다 커지면 드디어 이 밑이 1보다 커지면서 얘가 무한대로 달리기 시작해. 이놈도 무한대로 달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무한대로 뛰기 시작한 대상들이 보이는 특징은 자기보다 작은 애들을 0으로 취급한다.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 무한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0 취급이 됩니다. 내가 무한대로 뛸 거야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0 취급이 되는데 상대방을 0 취급해버리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뭐냐면 요렇게가 지들끼리 약분을 당하게 돼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으니까. 지들끼리 약분이 되면서 fx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에 fx가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자,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gx를 0의 오른쪽에서 그릴 건데 요 m이라는 기준점을 두고 이 왼쪽은 0에서 m 사이에서는 y equal x 45도 직선이 나오고요. 45도 직선. 요 높이가 m이 되는 직선이 되고 그리고 m의 오른쪽에서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하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되다가 나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y는 x 그리고 fx 가운데는 뭐 2분의 fm 더하기 m이라는 함수값이 하나 찍히겠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들끼리 알아서 떨어져 있을 것 같으면 뭐 3차 함수 여기도 생기고 뭐 여기도 생기고 다 생길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여기 빡 첫 문장에서 벌써 gx는 양수 전체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 이자 부드러움 뾰족한 데 없음 연속이자 부드러움. 그러면 이거 다 폐기. 이거 상상했던 거 전부 다 폐기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일 만만한 상상은 예를 들어 얘가 여기서 꺾일 만큼 다 꺾인 다음에 요렇게 붙어가지고 여기서 살짝 올라가 버리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부드럽게 올라가 버리는. 그죠? 근데 이 상상을 제일 쉽게 할까봐 그 아래 문장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m 플러스 1 자리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거나 0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그럼 m 플러스 1 여기거든요. m의 바로 오른쪽.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겼다가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게 되죠. 이러지 말래요. 이러지 말래. 그럼 다시 폐기. 에이씨 하면서 다시 폐기.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앞으로 점점점 찍지 말아야지. 너무 귀찮다. 이런 거죠.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슬쩍 들러붙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1 자리에서 최대한 극대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요렇게 발생하게 만들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오케이 이제 대충 이런 거 알겠어. fx 3차 함수가 여기 m 자리에서 딱 들러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만 해도 뭐예요? 벌써 두 개가 나오죠. fm은 m이어야 한다라는 사실과 이 3차 함수가 fm은 m 여기 요 m, m 자리를 지나야 된다는 사실과 f 프라임 m 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y는 x의 기울기인 1과 같아야 된다. 요거 두 개 벌어놨어요, 지금. 3차 함수 fx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 다를 읽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해석이 필요한 얘기예요. 수식은 다 필요 없어요. 이거 3차 넘고 3차 넘는데 그럼 둘이 곱해 6차 방정식 풀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
여기서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K 플러스 1 자연수 K라 했으니 이걸 뭐라고 읽냐면 인접한 자연수라고 읽어요. 인접한 자연수. 인접한 두 자연수의 함수값의 곱을 인접한 두 자연수의 함수값의 곱이 0이 되도록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가 3개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접한 자연수의 함수값의 곱이 0을 만족시키는 K는 3이다. 이쪽 잠깐만 와봐요. 이런 경험이 미리 있으면 좋고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 요걸 읽어낼 수라도 있어야지. 얘들아, 어떤 GK 함수값 높이하고 GK 플러스 바로 그 역자연수 함수값을 곱해서 0이란 얘기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둘 다 0이거나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0 정도 된다고 해보자. 7, 10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gx라는 가정을 해봐요. gx가 7과 10을 근으로 가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6 곱하기 G7이 0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G7이 0이니까 그 인접한 자연수인 6은 덩달아 0이 되잖아. 그럼 이 만족하는 K 중에 6이 있는 거야. 그런데 G7 곱하기 G8은 어떨까 얘들아? 얘도 덩달아 0이에요. G7이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0이 되는 값이 하나만 있어도 이 만족하는 K 값은 6과 7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만족하는 K 값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접해도 0, 이렇게 인접해도 0. 알겠어? 그럼 내가 옆에다 10을 띄워놨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지? G9 곱하기 G10이 0이 돼요. 얘 때문에. 이게 9대가 얼마의 함수값을 갖건 내가 얘하고 0을 곱하면 0이지 뭐야. 그리고 G10과 G11이 다시 0이 됩니다. G10 때문에. 자, 그러니 X축을 통과하는 자연수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두 값일 경우 이쪽에서 두 개의 K값, 이쪽에서 두 개의 K값 항상 K값이 짝수계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걸 만족하는 K값이. 짝수계로 나오게 돼 있다고.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겨도 여기 이 6개 나오는 거죠. K값이. 자, 그런데 얘가 3개라고 했단 말이야. 이 3개가 무슨 사건일까? 읽어내라는 거지. 3개는 어떻게 하면 3개가 되는 걸까? 방금 전에 얘가 계속 짝수계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홀수계 3개일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접해버리는 거예요. 두 개가. 두 개가 인접해버리면 6, 7에서 6이라는 K값 하나, 그 다음에 7, 8은 둘 다 0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0. 그래서 그 K값은 7, 그리고 8, 9 해서 8이 또 하나의 0 만드는 값을 만드는 거죠. 그럼 만족하는 K는 6, 7, 8이 돼요. 인접한 두 자연수의 함수값을 곱해서 0이 되는데 그것이 만족하는 K값이 3개밖에 없으려면 이 녀석이 X축을 통과하는 두 값 자체가 인접한 자연수여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접한 자연수여야 한다. 여기까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기까지 알아들었다면 여기 fx는 이미 올라가면서 만났기 때문에 이쪽 왼쪽에서 0 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극소 부근이
결국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번을 제대로 읽으면 요 두 개가 인접한 자연수여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접한 자연수가 이제 얼마나 얘하고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지날지 모르는 거죠. 예, 그걸 말해주는 게 다예요. 다. 예, 여기서 K냐 L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접한 자연수입니다. 인접한 자연수의 함수값에서 작은 쪽, 즉 왼쪽 자연수의 높이가 오른쪽 자연수 함수값의 높이보다 더 높거나 같게 됨을 만족하는 자연수 L의 개수가 3개이다. L의 개수가 3개이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기가 m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중간에 m 플러스 2를 하나 끼우고 여기가 m 플러스 3, 여기가 m 플러스 4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이건 4개인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하나만 끼웠어야지. 앞으로 절대 점 안 찍는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가 m 플러스 1이고 이게 m 플러스 2고 이게 m 플러스 3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높이가 m일 때가 더 높지. 그러니까 이 m이 얘를 만족시키는 L 중에 하나인 거야. 에? 왼쪽 i의 높이가 오른쪽 i에 보다 높아. 그러면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이 왼쪽 i가 오른쪽 요게 아니고 요거 그러면 m 플러스 1에서의 높이가 m 플러스 2에서의 높이보다 높아요. 이걸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m 플러스 1이 둘, 얘가 둘,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이게 gm 플러스 2, 이게 gm 플러스 3인데 둘의 높이가 같죠? 같아도 돼요. 같아도 만족을 한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셋, 하나, 둘, 셋 하시고 m 플러스 3, m 플러스 4를 해보면 이제 드디어 m 플러스 4쪽, 오른쪽이 더 높아져요. 이건 만족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야. 근데 다만 지금 얘가 내려오라고만 했지. 여기서 m 플러스 1일 때 얘가 내려가는 방향이라고만 했지. m,m에서의 높이와 m 플러스 1에서의 높이가 어느 쪽이 더 높은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예,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둘로 갈라서 풀어야 됩니다. 둘로 갈라서. 지금의 경우인 상태, 예를 들어 m일 때의 높이가 이만큼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게 얼마 안 돼서 툭 떨어지는 바람에 m 플러스 1일 때의 높이가 m일 때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 그런 경우는 바로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이렇게 근이 되면 방금 전처럼 만족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제 얘가 여기가 m인데 얘가 살짝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m일 때의 높이보다 m 플러스 1일 때의 높이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3개가 되려면 바로 못 내려가고 하나 끼웠다가 중간에 m 플러스 2를 하나 끼우고
그 다음 m 플러스 3, m 플러스 4로 가야 얘보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높고 얘가 얘보다 높고 얘가 얘와 같고 이렇게 해서 3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로 여기서부터 갈라서 풀어야 됩니다. 운 좋게 이것만 생각한, 뭐 둘 중에 정답 쪽만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땡큐인 거지. 여기까지 알아들으셨나요? 자,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할 녀석은 바로 이겁니다. f, m은 m이다와 f 프라임 m은 1이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fx에 대해서 쥐고 있는 전부고요. 이제 이 두 건에 대해서 계산을 시작해 볼게요. fx는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라고 했으므로 뭐 a로 시작하진 않아도 되고요. 얘가 이제 이쪽 어딘가에서 근을 하나 갖겠지. 그 근이 얼마인지 몰라 나는. 그런데 이 근은 x 마이너스 m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m 플러스 3 두 개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확실하지. 그래서 얘를 fm을 넣어 보시면요, m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m을 넣어 보시면 mm 지우고 마이너스 2, m을 넣어 보시면 mm 지우고 마이너스 3 둘이 곱하면 6배죠. 결과가 는 m이다. 이렇게 등식이 하나 나와요. m과 알파에 대한 등식이 하나 나와요. 그리고 미분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야, 나 미분하기 싫으니까 상상 좀 해봐. 우리 인수분해 된 상태에서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미분 그대로 이거 미분하면 1돼요. 그러니까 그대로가 곱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그대로 하고 미분은 그냥 얘가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 있는 3개의 인수를 둘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꼴이에요. 거기까지 상상하시고 거기다가 m까지 쳐 넣어 봅시다. 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사라지고 요거 2개만 살아남았는데 여기다 m을 넣었다면 방금 전처럼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만 나와요. 둘이 곱하면 6이 되죠. 자, 이번에는 이걸 없앨게요. 이걸 없애고 얘네 둘이 곱해졌는데 여기다 m을 넣으시면 이쪽이 마이너스 3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배한 m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얘가 없어지고 얘가 미분되고 얘네 둘이 곱해졌는데 내가 그 자리에 m을 넣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m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는 m 빼기 m 지워지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한 m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남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니까. 미분을 상상해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다 쓰는 거보다. 그러면 정리하면 뭐야? 6 마이너스 5배한 m 마이너스 알파지? 그게 1이라고. m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 돼야 된다. 그러면 어처구니 없게도 m 마이너스 알파는 하면 5m 마이너스 알파는 5니까 이거 1 되죠. m 마이너스 알파가 1. 그럼 얘가 1이란 얘기네. 얘가 1. 그럼 m은 6. m은 6. m이 6이 됐으면 6 빼기 알파가 1. 알파는 5. 다 나왔어요. 이렇게 자연수로. 잘 구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운 좋게 이쪽을 택한 사람이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운이 나쁘게도 이쪽을 택한 사람은 그게 나였는데. 자, 똑같은 짓을 해볼게. f, m은 m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곱하기 12가 돼요. 가 m입니다. 그 다음에 m
f 프라임 m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미분되고 얘네 둘이 있는데 m을 넣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12가 되고 얘가 사라지고 여기다 m을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4배한 m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얘가 사라지고 여기다 m을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3배한 m 마이너스 알파가 돼서 정리하면 12 마이너스 7 m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그게 1이라고요. 그러면 m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11이 되죠. 7분의 11. 그럼 여기가 7분의 11이란 얘기니까 7분의 11 곱하기 12가 m이란 얘기인데 m 자연수래매요. 네, 여기서 뻥 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딱 잡았는데 이렇게 뻥 나는 숫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네, 다시 했더니 그러면 m일 때의 높이가 m 플러스 1 때보다 높으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알파 값 5 그리고 m 값 6 집어넣으면 fx가 완성되고 G12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이 m이 6이기 때문에 12는 한참 오른쪽, 즉 f12와 같은 값이에요. f에다가 12 집어넣어 주시면 답입니다. 이 정도가 30번. 네, 30번. 지금 자기가 이런 거에 지금 이렇게 접근할 현재 상태다 아니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네, 아는데 나는 꾸준히 30번을 풀어줄 거예요. 풀어주고 보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이해도를 갖는다 어떤다 뭐 기능을 요구한다 조차도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익숙해지지 않아. 어느 정도 접근이라도 하려면 끊임없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 정도의 난이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야 궁극적으로 어느 순간에 내가 한 70% 왔네, 내가 한 85% 왔네 이런 느낌, 틀릴지라도 그 경험을 계속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당신들이 모의고사를 치면 30번, 29번, 30번 문제 꼭 풀어줄 겁니다. 그러니 지겨워 말고 들을 준비를 하세요.